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전한 남자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콘텐츠 지도사 합격자의 2차 시험 답안지 훔쳐보기로 찾아왔습니다.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도사 합격자분을 모셔서 실제 도사님이 지도사 2차 시험에서 직접 작성했던 답안을 복기하면서 당시에 왜 이런 답을 작성했는지, 원래 공부를 했었던 문제였는지, 예상 점수와 실제 획득 점수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저와 같이 대화를 나누는 형태의 콘텐츠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모신 분은 도사를 만나다에서도 처음 모셨던 정정현 도사님입니다. 참고로 도사님은 제 권유와 저의 교재를 통해 작년인 24년에 건설 분야 지도사 1, 2, 3차 시험을 한 방에 합격하신 분입니다. 최근에는 저와 같이 지도사 2차 강의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도사님을 바로 모시기 전에 짧게 안내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의 제 홈페이지에서 지도사 2차 교재를 판매 중이고 최근에 빈칸 채우기용 교재를 추가로 업로드 해놨으니까 기존에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은 다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도사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도사를 만나다 1화에 출연해주신 정정현 도사님을 다시 좀 모시게 됐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그 도사를 만나다 1회차에 출연하게 되었던 지도사입니다. 네, 다시 한번 불러주셔가지고 영광입니다. 네, 혹시 뭐 잘 지내셨나요? 예, 저는 지금 퇴사를 네, 하고 또 네. 기관 차려가지고 음, 열심히 교육받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사 연수 교육 받고 계시죠? 네네, 맞습니다. 갑자기 퇴사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인터뷰 때 퇴사를 한다고 해서 퇴사를 했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그 행동으로 이제 바로 몸소 실천해 주신 것 같고. 자, 오늘 저희 할 거는 사실 저도 처음 해보는 컨텐츠라서 이름을 합격자 답안지 훔쳐보기 이렇게 좀 적었는데 저희 지금 이제 지도사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합격자분들이 2차 시험을 어떻게 작성했고 그걸 복기한 걸 좀 보면서 지금 이제 2차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좀 답안지를 적어야 되겠다.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요걸 좀 참고하시라고 컨텐츠를 좀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모신 분이 우리 정정현 도사님입니다. 예, 영광입니다. 제가 아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성심성의껏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를 하고 계셔서 예전에 본인이 실제 시험 끝나고 답안을 적었던 거를 복기를 다 해 놓으셨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제가 보고 여기 좀 정리해서 화면에 띄워 드리고 실제로 우리 도사님이 어떻게 답안을 적으셨고 실제 모범 답안은 어떤데 점수를 얼마나 받으셨는지 요걸 좀 면밀히 좀 따져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작년 2024년도 산업안전 지도사 건설 분야 2차 시험이었는데 합격을 69점으로 하셨어요. 맞죠? 평균. 네, 맞습니다. 우리가 60점이 넘으면 합격이고 69점이면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준수한 점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때 난이도가 좀 체감상 어떠셨나요? 사실 그 시험 전에는 굉장히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많이 했어요. 네네. 그런데 사실 제가 시험을 볼 때는 조금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정말 좀 쉽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제 24년도 건설안전 2차 시험 합격률은 40%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쉽다고 봐야 돼요. 맞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 제가 생각했을 때도 객관적으로 좀 쉽게 나온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역대 합격률을 좀 보더라도 좀 쉬운 편이었고 사실 문제를 보더라도 거의 다 출제가 좀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많이 나왔어요. 예,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도사님이 작년에 시험 쳤던 거 실제로 답안 작성했던 걸 한 문제씩 좀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기구 설비 및 건축물 중 양중기에 해당하는 세 가지를 쓰시오라는 문제였고 지금 작성하신 답안을 보니까 1번 이동식 크레인, 2번 리프트, 3번 곤돌라라고 작성하셨네요. 맞죠? 네, 음. 맞습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은 우리 법에 보니까 이동식 크레인, 그리고 타워 크레인, 리프트 요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 두 가지를 정확히 쓰셨고 이 문제를 보시고 좀 어떻게 답안 적으려고 하셨는지. 제가 이 처음에는 문제 1번 문제에서 그 네. 양중기라고 하는 것만 먼저 머릿속에 조금 음. 떠올렸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했던 게 제가 외우는 방식이 이승리 곤크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음. 앞 글자만 따서. 네네. 그래서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고, 어, 리프트, 곤돌라,
뭐 이런 식으로 외웠던 것에서 세 개를 그냥 음, 까먹을까 봐 빨리 작성을 해서 작성 답안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 그 우리 양중기는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 예. 문제 앞을 보면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기계기구 설비 요걸 사실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1차 시험에는 우리가 자주 보는 거긴 한데 이 내용을 다 외우긴 좀 힘들어서 어쨌든 기준 규칙에 있는 세 가지를 썼을 것 같아요. 네네네. 어, 그래서 이제 곤돌라가 이제 인정이 안 된 거고 그러면 이거 한 몇 점 정도 예상하셨고 몇 점을 받으셨죠? 네, 저는 세 개 중에 두 개를 정확하게 적었는데 처음에 제가 예상했던 점수는 3점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받았던 점수는 4점을 받은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5점 만점에 4점을 받은 거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도 생각보다 잘 받은 점수라고 생각하는 게 3개 중에 2개를 쓰면 보통 한 3점쯤 예상할 것 같은데 그래도 네네네. 점수를 잘 받았어요. 맞죠? 네네. 음. 아무래도 그 채점 하시는 분들도 그 곤돌라를 살짝 그 헷갈리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럴 일은 없었을 것 같고 어쨌든 네. 뭐 3개 중에 2개 정도 쓰니까 4점 정도 받았다. 요렇게 우리가 그냥 인식하고 예.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쓰시오. 자, 사실 이 문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고 기준 규칙에서 우리 비계 공부할 때는 반드시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맞죠? 음. 네네네. 그래서 읽어보면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 기역 미터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미은 미터 이하로 할 것, 그리고 띠장 간격은 디귿 미터 이하로 할 것,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작성하신 걸 보니까 숫자 3개를 그 기준 네. 규칙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적으셨어요. 맞죠? 네네네. 그러면 원래 알고 있었던 문제셨겠네요. 사실 알고 있었던 문제긴 했는데 좀 쉬운 문제여서 이게 실제로 문제에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음, 근데 그래도 공부를 했으니까 숫자를 예. 적을 수 있는 거죠. 네네. 어, 그 예전에 그 이게 건설안전 기사 때 네. 문제가 출제가 됐었던 매우 유사한 문제로 출제가 됐어서 음, 좀 그 부분이 기억이 나서 좀 시험에 잘 적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숫자 3개를 적었기 때문에 예. 5점 예상하셨겠네요. 맞죠? 네, 제가 1번에 뭐 1.85, 2번에 1.5, 3번에 2.0 요렇게 정확하게 기억, 니은, 디귿 작성을 해서 5점 만점에 5점을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요거는 뭐 사실 더 크게 물어볼 게 없어요. 너무 명확한 걸 묻는 문제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볼게요. 흑마기 가시설 버팀 지지공법 5가지를 쓰시오. 사실 이 문제 딱 들으면 제가 딱 봤을 때 흑마기 공법을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실수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리고 버팀 지지공법을 평소에 잘 알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작성하신 걸 보니까 모범 답안이랑 거의 비슷하게 적으셨어요. 지금 적으신 게 보니까 자립식 공법, 그리고 버팀 떼식 공법, 어센커식 공법, 그리고 타이로드식 공법, 그리고 레이커식 공법. 근데 이제 KCS 자료를 보면 자립식 버팀 구조, 그리고 집안 앵커, 네일링, 경사 고임대 이렇게 돼 있어요. 알고 있는 문제였나요? 네, 제가 처음에 그 공부를 할 때 그 이 버팀 지지공법을 먼저 외웠어서 원래 음, 알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음. 그래서 한 몇 점 정도 예상하셨죠? 저는 사실 5점 만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이게 4점을 맞았더라고요. 음. 네. 그러니까 5개 중에 4개 정도 인정이 됐다는 거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출제위원이 어떤 자료를 보고 이 문제를 내는지 본인들은 근거가 있을 텐데 우리는 사실 정확하진 않잖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거의 비슷한 답안을 적었기 때문에 5개 중에 4개를 인정해서 4점을 받으셨다. 맞죠? 네, 저 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단답형 4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업주가 구축물 등의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하는 경우 5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작성하신 게 뭐 토사 붕괴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흑마기 붕괴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적으셨어요. 맞죠? 네, 음. 맞습니다. 근데 이거 모범 답안은 사실 기준 규칙에 있는 거고 사실 건설 분야는 지도사 기출 문제가 또다시 나오는 경우가 잘 없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한두 번씩 있거든요. 얘는 21년도 우리 지도사 2차 기출 문제
6번에 있었던 한 꼭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답을 적으셨어야 했는데 사실 다른 답을 적으셨어요. 왜 근데 얘는 기준규칙에 있는 내용인데 왜 답을 제대로 못 쓰셨는지. 이게 지도사에 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했어요. 음. 지도사에도 반복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사실 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외했어요. 음. 예, 굳이 안 나올 거니 반복해서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제외를 하고 시험을 보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음. 똑같은 문제가 또 다시 나오니까 예, 제가 적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배제를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저도 항상 공부할 때는 그 좀 안 나올 것 같은 거 배제를 해요. 이게 건설 분야라면 건설 분야 범위인 건 내가 알고 있는데 그냥 뭔가 느낌에 또 나올까 싶은 것들 있죠. 그런 걸 예, 약간 배제하긴 합니다, 저도. 근데 잘못 배제한 거죠, 결국엔. 네, 그래서 사실 요걸 한 몇 번만 봤으면 충분히 적으실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5점짜리를 좀 날려먹은 안타까운 케이스 아닌가. 네, 좀 안타깝게 배제를 해서 어, 좀 점수를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합격했지만 이게 만약에 다른 문제가 좀 어려웠으면 이런 문제 하나 때문에 좀 시험을 날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라서 우리가 시험 범위 잡을 때 항상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얘는 빵점을 예상하셨나요, 혹시? 그래도 음. 한 2점 정도는 생각을 했거든요. 음. 예, 왜냐면 토사라는 말이나 아니면 집안 뭐 시설물 이런 말이 음. 넣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 2점 정도는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어요. 네네. 예, 근데 블로그에도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지만 그냥 좀 많이 포기한 문제였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빵점을 받았습니다. 안타깝지만. 네, 그 기준 규칙은 사실 점수를 잘 받으려면 그대로 써야 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해석상에 좀 맞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아예 그냥 동일한 내용을 적지 않으면 어 0점 처리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채점위원이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얘는 뭐 안타깝지만 넘어가고요. 다음은 5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타워 크레인 벽체에 지지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이것도 이제 기출 문제고요. 15년도 지도사 2차 시험 7번 문제로 동일하게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성하신 거 보니까 첫 번째는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설치할 것, 두 번째는 제조사의 설명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건설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설치할 것, 그리고 세 번째, 콘크리트 강도를 확보함을 확인하여 지지할 것. 네 번째, 시설물 건축물에 지지하는 경우 안전성 검토를 실시할 것. 자, 이렇게 적었는데 사실 모범 답안은 우리 기준 규칙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맞죠? 네네. 그러면 이걸 지금 딱 제가 봤을 때는 내용 자체는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뭔가 조금 중간중간 내용이 빠진 느낌이 들어요. 답안에. 공부하실 때 이걸 좀 암기를 하고 있는 문제였나요? 암기를 하고는 있었는데 네. 사실 명확하게는 제가 암기를 하지는 못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답안을 작성할 때 중간중간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키워드 같은 게 좀 빠져 있어요. 맞죠? 네네. 이 문제는 몇 점 받을 걸로 예상하셨고 몇 점 받으셨죠? 사실 이 문제는 제가 4점 아니면 5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런데 실제로 받은 점수는 5점 만점에 3점을 받았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3 번은 일단 좀 말이 안 되는 거 맞죠? 예, 그리고 1, 2 번은 맞긴 한데 좀 중간중간 내용이 빠진 것 같고 예, 그리고 네 번째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인정됐을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아요. 혹시 동의하시나요? 이 점수를 받고 나니까 음. 그렇게 동의가 되도록 보이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는 아무튼 조금 부족하게 작성을 한 것 같다. 말이 안 네.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좀 다행인 건 아까 4번 문제는 통으로 이제 버렸는데 네, 5번 문제는 그래도 버리지 않으셔 가지고 예, 예. 3점이라도 좀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네, 저도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답형 문제들을 쭉 봤고요. 이제는 서술형 문제들을 한번 볼게요. 자, 서술형 6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굴착기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얘는 우리 작성하신 걸 보니까 이렇게 쭉 있어요. 다 읽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쭉 있고 그리고 모범 답안도 얘도 마찬가지로 기준규칙 문제라서 너무 명확하죠.
예, 예. 음, 그리고 특히 작년에 기준규칙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네요. 맞죠? 네, 그런 편이었습니다. 요거 이제 공부하신 문제였나요? 예, 이건 네.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는 문제여서 네. 달달 암기를 한 문제였습니다. 왜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는 문제였죠? 이 시험을 보기 전에 이 굴착기에 대한 기준에 관한 규칙이 추가 좀 변경된 부분도 있었고요. 또 비교적 최근에. 예, 예. 네. 그 현장에서 또 굴착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어서 이 관련된 그 기준에 관한 규칙은 모두 숙지를 하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만약에 공부를 했었더라도 무조건 공부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이제 신설된 내용이고, 그리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굴착기 사고는 많이 나요. 그렇기 네. 때문에 무조건 달달 외웠어야 되는 문제, 합리적으로 우리가 공부했어야 되는 문제가 맞고요. 그리고 솔직히 땡큐인 문제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적으면 25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요거 이제 답안을 쓰시고 나서 몇 점 받으실 걸로 좀 예상하셨고, 실제로 몇 점 획득하셨죠? 사실 만점을 받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한 3점, 네. 22점 이렇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실제로도 22점 맞았습니다. 만점을 예상 못한 거는 한두 개 정도 실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가요? 네, 제가 잡을 작성하면서 네. 그 시험장에서는 조금씩 실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22점을 받았고, 어디서 실수가 나왔는지를 좀 보니까, 첫 번째 적으신 걸 보니까 굴착기에 근로자가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사경, 후방감지 카메라, 후방감지 센서 등을 부착한다. 요 내용은 좀 인정이 됐을 것 같아요. 맞죠? 예. 근데 이제 2, 3, 4번이 우리 기준 규칙에 있는 내용과 다릅니다. 맞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감점이 됐을 것 같고, 나머지는 그 물음 2, 3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중심 내용이 맞기 때문에 다 인정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사실 우리가 최소 20점 받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맞죠? 네, 20점 무조건 이상은 받아야 되는 네. 문제. 그러니까 요거 그냥 외우기만 했어도 25점 받을 수 있는 아주 땡큐 문제라서 사실 뭐 더 하고 싶어도 할 말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갈게요. 7번입니다. 사면 파괴 및 붕괴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해서 이렇게 물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당시에 조금 논란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논란이 있었냐면 이 사면이 뭐 암사면이냐 아니면 토사사면이냐부터 해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고 점수를 잘 받은 사람을 좀 찾기가 힘들었어요. 이 문제가. 네.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 도사님이 좀 적은 거 보면 사면 파괴 종류, 선단 파괴, 사면 내 파괴, 그리고 기초 침하로 인한 파괴 요렇게 좀 적으셨고 두 예. 번째는 내적 원인을 요렇게 적으셨고 외적 원인을 요렇게 적으셨어요. 맞죠? 네, 사실 여기는 지금 답이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답을 적을 때 2번이랑 3번을 바꿔서 썼어요. 그러니까 내적 원인에다가 외적 원인을 적고 예. 외적 원인에다가는 내적 원인을 적고 네네네. 그러면 좀 많이 좀 크리티컬한 실수였네요. 예, 왜냐하면 네. 이게 제가 내적 원인이라고 하는 거랑 외적 원인을 보지 않았고요. 네. 이 보면 괄호 안에 전다 능력 감소랑 전다 능력 증가를 저는 봤어요. 음. 이게 제가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아. 내적 원인이랑 외적 원인을 쓰는 게 아니라 전다 능력 증가 원인과 감소 원인을 제가 썼거든요. 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제 생각에 시험을 볼 때 갑자기 두 번 생각을 해가지고 네. 이게 2번에다가 외적 원인을 써버리고 3번에다가 내적 원인을 써서 이게 채점자한테 더 헷갈려지게 되어서 점수를 아예 받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원래는 좀 알고 있는 내용이셨긴 했네요. 사실 정말 더 잘 알고 있는 문제였어요. 왜냐면 또 이제 이전에 기술사 공부를 또 많이 하셨으니까. 예. 어,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실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실전에서.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썼다면 한 몇 점 정도를 예상하셨고 실제로는 몇 점 받으셨죠? 이게 제가 제대로 썼다면, 이걸 제대로 썼다면 위의 점수랑 비슷하게
20점에서 22점 정도 맞았을 텐데 네. 이게 내적 원인이랑 외적 원인을 아예 뒤바꿔 써버리니까 음, 점수를 아예 못 받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그러니까 대해서. 그래서 예. 그러면 이제 사면 파괴 종류 정도만 맞힌 것 같고 네. 나머지는 좀 인정을 못 받았을 것 같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음, 100%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좀 일단 문제 자체에 논란이 좀 있었고 정확한 근거가 또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법이나 이런 데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득점자를 좀 찾기 어려운 문제였어요. 네네, 음, 맞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서 좀 잘못해서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찔한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번은 이렇게 봤고요. 8번 볼게요. 8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화재 감시자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해서 이렇게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 세 가지, 그리고 배치해야 될 장소 세 가지, 그리고 지급해야 할 세 가지. 작성하신 걸 보니까 거의 이제 기준 규칙이랑 얘도 동일합니다. 근데 조금 이제 한두 개 정도 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보이긴 한데 네. 요거는 이제 모범 답안 마찬가지로 기준 규칙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뭐 논란이 있을 만한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요건 이제 공부하셨던 문제인가요? 아, 예, 이거는 제가 그 화재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 네. 기술사 시험 볼 때도 무조건 적었던 그 문제였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던 문제였습니다. 음. 그리고 사실 기준 규칙을 우리는 공부하니까 충분히 얘도 나올 걸 좀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였죠. 예, 예, 음.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엉뚱한 문제도 아니고 그냥 사실 얘도 그냥 그대로 적으면 25점을 받을 수 있는 진짜 보너스 문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셨는데 예상 점수랑 획득 점수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사실 이것도 제가 자신 있게 작성을 한 답안이어서 23, 24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뭐 채점 점수를 또 획득 점수를 확인하니까 그와 유사하게 23점이라는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아까랑 마찬가지로 한두 개 정도 실수는 나올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점수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뭐 굳이 요거 점수 까인 걸 제가 한번 찾아보면 1번에 화재 감시자 업무 중에 화재 경보 장치 이상 유무 확인이라고 적으셨는데 정확하게는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 요렇게 적어줘야 좀 더 그 완벽한 답이지 않나 네, 네, 싶고 맞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니까 방염 마스크라고 적었어요. 맞죠? 예. 근데 이제 정확한 워딩은 화재 대피용 마스크고요. 요런 것들이 한두 개 좀 감점이 있어 가지고 만점은 못 받지 않았나 요런 생각이 드는데 네. 혹시 동의를 하시나요? 저도 동의를 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다 외우지를 못해 가지고 음. 만점을 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맞아요. 저도 누구든 그렇겠지만 이 기준 규칙을 통으로 똑같이 외울 수는 없어요. 맞죠? 네.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키워드 있죠. 그 중요한 키워드는 반드시 들어가 줘야 얘가 점수로 좀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저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숙지를 할 때 네. 조금 키워드를 뽑아 가지고 먼저 외우고 그다음에 이 키워드가 머릿속에 숙지가 되면 뭐 추가적으로 다른 멘트들을 넣어서 저랑 조금 제가 평소에 이렇게 말하는 그 대화하는 것처럼 숙지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데 예를 들면 화재 감시자 업무를 외운다면 그냥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지 여부 확인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사실 사람이. 네네. 그래서 그냥 가연성 물질 확인 요 정도 키워드만 갖고 갑니다. 맞죠?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스 검지 그리고 경보 장치 요 두 개 키워드를 그냥 외워야 돼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작동 여부까지. 예. 요 세 개 정도. 그러면 예. 이제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키워드를 가지고 가면. 그렇죠, 음.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근로자 대피 유도가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가면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대피를 유도할 거 아니에요. 맞죠? 네네네. 그래서 앞에 그냥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 대피 유도 요런 식으로 저도 작성을 합니다. 보통 요 기준 규칙을 어떻게 외우나요? 하는데 달달달 외우는 거는 사실 우리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고 요런 식으로 키워드를 좀 가져가면서 외우는 게 훨씬 좋다. 예,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냥 외워질 때까지 봅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사실 이걸 네. 한두 번 봐 가지고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걸 기억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 그죠? 저는 그 손으로 쓰면은 좀 잘 외워지는 편이어서 음.
손으로 좀 많이 써가지고 외우고요. 음, 예전에 이제 그 대표님께서 그 유튜브에 이렇게 그 좀 수정하기 편하게끔 막 작성하시면서 대표님은 외우는 편이셨잖아요. 네네. 예, 막 컴퓨터로 이렇게 키보드로 음, 치면서 외우시는 편이었는데 저는 좀 반면에 조금 아날로그식으로 그 키워드를 손으로 써서 외우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웃풋을 어떻게 내냐의 차이인데, 네. 저는 손으로 쓰는 게 좀 느려서 쓰는 거에 아, 집중하다 보니까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반복해서 보기 또는 타이핑이 빠르니까 타이핑으로 아웃풋을 내는 거. 요게 좀 더 네.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개인마다 좀 맞는 방식을 찾아서 내가 공부했던 거를 이제 기억하고 있는지 아웃풋 내는 거, 요걸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기준 규칙을, 사실 우리가 양이 엄청 많긴 한데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니까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네. 9번은 선택하지 않으셨고, 맞죠? 네, 맞습니다. 사실 8번, 9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건데 99%는 8번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네, 맞죠?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 9번도 잘 아셨을 것 같은데 예. 굳이 모험을 하진 않을 거잖아요. 맞죠? 8번을 선택한 이유는요. 네네. 8번이 앞에 있어서 사실 선택을 해서 어, 예,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끔 하려고 8번을 선택을 했고요. 음, 공부는 9번을 더 많이 했었어요, 사실. 아, 그런데 이제 9번을 작성해라라고 했어도 저는 사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뭘 선택해도 공부가 충분히 돼 있었다는 뜻이네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9번 또 보니까 물음 3에는 기준규칙 관한 내용이에요. 맞죠? 네네네. 24년도 2차 기출문제를 좀 보니까 기준규칙만 제대로 공부를 했어도 합격을 할 네,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어, 합니다. 그러니까 60점은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합격률이 높은 거고 좀 쉽게 느껴진 거예요. 제 생각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렇게 쭉 우리 도서님이 쓰신 1번부터 8번까지죠. 그 답안이랑 실제 획득 점수 이런 걸 좀 쭉 봤는데, 오늘 또 이제 새로운 컨텐츠다 보니까 좀 매끄럽지 않게 진행된 부분도 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지금 2차 시험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좀 팁이 있을까요? 예, 뭐 제가 그 작년에 이맘때쯤에 열심히 공부를 했던 상황을 그 되뇌이면서 한번 그 수험생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네. 저는 사실 다시 공부를 한다고 하면 범위를 처음에는 굉장히 넓게 잡고 공부를 시작할 것 같아요. 음, 이게 범위가 너무 넓다고 생각을 해서 이 한 군데만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저처럼 그 잘못된 그 제외 문제를 만들어서 또 점수를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처음에는 넓게 잡고 공부를 시작하시고 점차 범위를 줄여가는 게 좋은 이 지도사 공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지금 그 대표님께서 만드신 교재를 보면 그 지도사 기출 문제도 있고 뒤에 기술사 문제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면 처음에 계속 지도사 기출 문제만 보시던지 아니면 기술사 문제만 보실 수가 있는데 처음에 여러 번 회독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음, 그리고 나서 내가 잘 외워지지 않는 부분이랑 잘 외워지는 부분을 파악을 해가지고 범위를 줄여 나가는 거죠. 음. 그러니까 하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처음에 딱 그 기술사 기출 문제만 딱 봐야지, 뭐 지도사 기출 문제만 봐야지, 기준 규칙만 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네. 전반적으로 다 한 번씩 훑어보라는 거잖아요. 맞죠? 네, 여러 번 음. 훑어보면 내가 조금 그 중요한 부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뭐가 좀 더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네. 그중에 좀 잘 외워지는 것도 있어요. 맞죠? 네네. 어.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또 눈에 보이기도 하고, 음. 그러면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될 범위가 점차적으로 확립이 되는 거죠. 감이 점점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제 네네네. 좁게 보면 그 과정이 계속 헷갈릴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음. 왜냐하면 내가 이걸 안 봤으니까 좀 더 불안해지는 상황도 음. 생기고, 또 이걸 또 봐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음. 예, 처음은 전체적으로 무조건 다 훑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2차 시험까지 70일 조금 남짓한 시간인데 네.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네. 시간은 항상 부족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떻게든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공부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중요한 맞아요. 걸 더 잡고 가는지 좀 쓸데없는 데 내가 시간 낭비를 하는 건 아닌지 요런 걸 계속 하시면서 네네. 시간이 부족한 거 불안은 그냥 끝까지 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 말도 꼭 또 해 드리고 싶었는데 네네. 제가 "천천히 공부를 하겠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듣거든요. 음. 근데 천천히 이 공부를 하겠다라는 걸 쪼끔 수험생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생각하는 천천히 공부하는 건 1 년이라는 기간을 잡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요. 네. 매일마다 꾸준히 하는 걸 저는 천천히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예. 반드시 수험생분들한테 이 기간이 짧아서 이 '천천히 공부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쪼끔 더 제가 좀 빡세게 말하자면 네네. 그 지금 당장 있는 이 시험을 '어떻게든 내가 붙어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로 가시면 돼요. 그걸 쪼금 그냥 함축적으로 말하면. '그다음 시험 잘 봐야지. 요번에는 좀 연습하고 그다음 시험 잘 봐야지.'라는 건 없어요. 네. 어. 매우 맞는 말입니다. 그냥 바로 지금 있는 시험을 '어떻게든 내가 60 점을 딱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지금 공부를 하시고 있다면.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좀 더 빡세게 하라." 이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근데 네. 붙으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맞죠? 우리 뭐 욕 먹는 거 아닐까요? 뭐 네, 이런 말을 해도. 욕은 먹어도 됩니다. 욕은 항상 먹고 있기 때문에 어 욕은 항상 먹고 있어서 상관없고요. 네. 근데 뭐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지금 그렇게 공부를 하고요 항상. 당장 앞에 있는 시험을 '어떻게 하면 붙을 수 있을까?'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주변에 인제 시험을 빨리 합격하시는 분들은 다 이 마인드입니다 제가 알기로.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정정현 도사님이랑 또 이렇게 모셔 가지고 얘기를 좀 해 봤는데 뭐 네. 크게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좀 도움이 되시라고 좀 이렇게 기획을 했는데 예. 어 이게 또 보시는 분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여기 좀 괜찮으면 또 다른 분야도 한번 해 가지고 제가 예.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바쁜 시간 내 주셔 가지고 감사하고요. 네. 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저희는 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